저도 처음에 사이클이 일단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ETF라는 전통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에 의해서도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빨리 너무 올라가면 9월에 한 번 더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조정을 거쳐서 알트코인들의 좀 어느 정도 상승까지 올 수도 있을 정도가 딱 1분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익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클을 희망하는 차원에서도 약간 두 번째 시나리오를 높게 보고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호필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필님. 아,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계절 차트 띄워주셨는데 특별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비트가 하락을 크게 하고 알트코인도 많이 하락하면서 요즘 사이클이나 이제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느 네, 정도 좀 정리가 돼갖고 요 사계절 차트랑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향후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제가 네네. 써놓은 건데 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사계절 차트랑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밌겠는데요. 네,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요 사계절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드리면 4년 주기 사이클 안에서 이 4년 주기를 다시 겨울, 봄, 여름, 가을로 나눠서 이제 사계절로 나눠서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로 했고요. 요거는 제가 임의로 나눠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난 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과거의 첫 번째 사이클과 두 번째 사이클을 바탕으로 세 번째 사이클도 유추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될 것인지 변경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인데 요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장 높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요거 이외에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 언제든지 이 관점 이외에 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참고하셔서 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셔서 투자에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사이클이 유지되는 사이클인데 요렇게 이제 4년 주기가 이제 아직 여름에 지금 현재 와 있고 아직 가을이 시작이 안 됐고 요 가을은 아마 대선 전후로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때 가을이 시작이 되면은 끝나면 한 9월쯤 내년 9월까지가 보통 일반적인 과거와 같은 사이클로 그리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한 20% 확률로 되게 낮아요. 요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저희가 원했던 과거와 같은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발생할 것 같고, 알트코인들도 크게 상승하고, 비트코인도 제가 뭐 최고가로 목표를 했었던 3억까지 가려고 하는데, 요렇게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도 해야 되고, 어떤 선거나 이런 것도 무난하게 잘 넘어갔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시나리오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사이클대로 가는 게 가능성을 제일 낮게 보신다고요? 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사이클이 일단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번 사이클 끝나고 바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ETF라는 전통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에 의해서도 새로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최근 저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뭐 5억, 10억 가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약간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나리오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ETF 때문일까요? 네, ETF 때문에 기관 자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피격당하고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고 언제 또 다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제가 아예 안 온다고 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요런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좀 겨울이 크립토 윈터가 평소보다 좀 일찍 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와서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고 일단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일단 가장 낮은 확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좀 음, 알려주세요. 네, 일단 두 번째 시나리오 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다음으로 이제 좀 낮아지는 시나리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요 사계절 사이클이 1년 정도 땡겨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이면은 8월이니까 원래 내년 한 9월이면 상승장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서 1년 정도 땡기면 이번 달, 다음 달 8월 달이랑 9월에 아마 한 초까지만 상승하고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건데, 이런 가능성도 매우 낮게 보고 있어요. 거의 한 앞에도 20%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가능성이 더 낮게는 보고는 있거든요. 지금 당장 미국 대선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전 대통령이 좀 앞서 나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대선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이 좀 무너지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정말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정말 심하게 온다든지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 침체가 좀 심하고 세게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생각보다 사이클이 좀 일찍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요 가능성도 매우 낮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선 전에 일단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미일까요? 네, 보통 이제 9월쯤으로 보고 있는데 항상 뭐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들이 9월에 항상 안 좋았어요. 무슨 일들이 항상 많이 터져갖고 정말 그런 저희가 역사에 남을 만한 예상치 못한 이벤트들이 9월에 나오게 될 경우에 약간 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9월 달이 항상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보통 저희는 12월이 마감이잖아요. 회계를 보통 우리나라 경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르긴 하지만 보통 9월에 마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9월에 약간 좀 큰 위기들이 한 번씩 경험했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마 이번에 8월이나 한 9월 초까지 비트코인이 막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이상 크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약간 비중을 줄일 생각입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9월쯤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쯤 오면 네, 비중 축소를 하겠다. 네, 이런 네. 이야기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인데 여기서는 이제 2025년 1분기 한 1월에서 3월 정도까지가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건 한 50에서 60% 정도 가능성이고 사실상 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네.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을 하는 이유는 제가 원래 세 번째 1년 빨라진 사이클 중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 가능성이 완전 높아갖고 비트코인이 너무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9월 달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거의 확실시 되면서 대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9월 달에 아까 말했던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조정이 한 번 더 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좀 여러 번 하게 되면은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처음에는 빠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시장에 좀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에 일시적으로 좀 좋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요때 한 1분기 때 알트코인들까지는 그 전에 한 번 정도 상승을 하고 마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때 한 6개월 빨라진 사이클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대선까지는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시점에 금리 인하가 좀 더 활발하게 되면서 급등하면서 활활 타다가 내년 초에 마무리된다. 이런 시나리오일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빨리 너무 올라가면 9월에 한 번 더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네. 조정을 거쳐서 알트코인들의 좀 어느 정도 상승까지 보는 올 수도 있을 정도가 딱 1분기 정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망사항이면서도 첫 번째 이제 엄청난 과거처럼 큰 상승장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클을 좀 약간 희망하는 차원에서도 약간 두 번째 시나리오를 높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는 아마 두 번째 시나리오에 맞춰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시나리오일지, 2번 시나리오일지, 3번 시나리오일지 이거를 네, 구분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좀 뚜렷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의 일단은 너무 지나친 상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김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번엔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좀 많아지는 시기에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기 침체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유동성이 풀려서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빠지거든요, 자산 시장에. 이번에도 보시면은 금리가 인하할 거라는 전망이 왔는데 자산 시장이 약간 크게 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꼭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때문에 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위험할 것 같고 반대로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했을 때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관점이 있었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그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유동성이 너무 지나치게 풀려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올해는 약간 경기 침체랑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 지나치게 급등을 한다든지, 새로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면은 그런 걸 보시고 좀 빠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등한다. 그러면 네. 좋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탈출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탈출이라고 하면 완전 떠나는 느낌이 되잖아요. 저는 네. 그것보다는 약간 리스크 비중 관리? 축소? 네. 비중 축소. 왜냐면 네. 저희 이번에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3월 비트가 달에. 한 1억이 넘었을 때 비트가 한 1억 5천, 2억까지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봤지만 예상보다 길고 지루한 시장을 겪었고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는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3월 달 같은 경우는 비트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 알트들은 솔라나 네.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게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큰 하락을 맞았었는데 그러면 올 말에 그 이번 시나리오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년 1분기쯤에 정점이 오는 그 정도 시나리오에 의하면 알트코인 불장은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될까요? 온다면 언제쯤 오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트코인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이제 뭐 인기 있었던 알트코인들까지 다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요 세 번째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최근에 뭐 인기 있거나 여러 가지 알트코인이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코인들은 아마 요 두 번째 시나리오 안에서는 충분한 상승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막 10배, 100배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2배에서 많이 올라가면 5배 정도?
뭐 그 정도까지 상승은 한 번 정도 올 거라고 좀 희망도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 분위기가 자꾸 비트 이더로 자꾸 쏠리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더리움도 약간 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비트 위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 ETF가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 이더까지 몰렸던 자금이 알트코인까지 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이번 9월 달에 좀 알트코인이 안 와도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게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 장세가 안 오게 끝날 가능성도 생각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비트이더를 50% 이상 투자를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트는 이제 분화가 많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지역은 좀 오르지만 지방은 아예 뭐 다 초토화돼 있잖아요. 미분양 그렇죠. 엄청나게 예. 심하고 이런 분위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지난 상승장 때 한번 보신 분들 아는데, 진짜 안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은 끝까지 안 올라가고 하락장이 왔거든요. 상승장이 끝났거든요. 그때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버신 분들이 생각보다 없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안 올라갔는데 상승장이 끝난다고? 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약간 크게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큰 수익을 못 보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BT이드랑 같이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워낙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막 5배, 10배, 뭐 100배 이렇게까지 크게 너무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그 지금 미국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좀 잘 나가는 몇 개의 기업이 나스닥을 다 끌어올렸지. 뭐 중소형주나 이런 거는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부동산도 뭐 서울이나 주요 입지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다 좀 못 오르고 있고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은 엄청 오르지만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나머지 기타 알트들은 힘을 못 쓰고 있고 이 가장 큰 이유가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고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투자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주변에서 정말 이상하지 많게 관심이 거의 없어요. 네. 주식도 얘기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코인은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얘기도 안 하고, 비트코인이나 조금 얘기할 정도?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잖아요. 자산 시장 올라가는데 실물 경제 계속 안 좋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관들 위주의 장세가 펼치기 때문에 기관들의 는 알트코인을 안 사겠죠, 당연히. 비트 이더만 아마 이더리움도 이제 사기 시작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금 알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은 찬성할 기관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트나 이더 위주의 약간 자금 쏠림이 돼 있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 가자라고 해서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많이 되면은 경기 침체 이슈로 조금 하락하더라도 살짝 반등을 하면서 위험한 자산 약간 알트코인까지도 약간 유동성이 내려오면서 한 번 정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온다면은 정말 알트코인이 상승을 못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유동성 공급이 확실히 좀 더 되긴 하잖아요. 물론 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뭐 다 경기 자체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면 네, 금리 인하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긴 하니까 만약에 경제가 그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그냥 요 정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유동성만 공급을 해준다면 그래도 같은 시나리오를 보고 계실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알트코인한테 매우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음, 알트코인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 없이 말씀하셨던 대로 한 미국이 2% 조금 넘는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 그 이유가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들한테도 한번 희망을 가질 정도로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약간 최근에 지금 부는 바람이 경기 침체를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안 드렸는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을 비롯한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 그래도 만약에 1, 2, 3월까지는 아직까지 그거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재가 넘치고 하더라도 내년 한 1분기까지만 상승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예 못 간다는 건 아닌데 그때쯤 되면은 이미 비중을 많이 좀 줄여놓고 안전하게 가지 않을까. 물론 음. 그때 다 팔고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을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나스닥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긴 한 것 같거든요. 한 18,500이었나? 600이었나? 뭐 하여튼 네, 그 정도 갔다가 지금 17,000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스닥을 좀 주요 지표로 삼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지표는 뭘로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네, 여기서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그 실업률을 일단 먼저 보고 있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세 네, 번에 나눠서 발표가 돼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빅테크들의 음, 실적들이 앞으로 좋게 나오는지 아마 지금 이제 어제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는 있는데 그 실적들이 지금까지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네. 좋기는 한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과연 3분기에도 실적이 유지가 될지 4분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그런 실적들도 한번 참고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 실적을 한번 좀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고용 지표들,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을 좀 가져가자. 그런 걸 좀 보면서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가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커요, 여러 가지로. 음, 딱 봐도 지금 전 세계 경제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들이 너무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지 비트코인 투자가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음 사이클도 있고 더 큰 네,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물론 상승장은 보고는 있어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